매일 장 보는 낮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 보면서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또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오늘 네.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양시장 모두 좀 그냥 지지부진하게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옵션 만길이었죠. 네. 네, 수능일이자 옵션 만길이었는데 뭐 그냥 어제도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방 포지션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나 오히려 지수는 또 상승 마감을 했죠. 이제 그 흐름 패턴을 보시면 어제 네이버 무려 12% 뭐 13%. 13%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 어제 한국전력도 좋았어요. 3% 넘게 네, 올랐고. 3% 넘게 이마트도 상승을 올랐고. 했고, 이마트.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안 올려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방어주라고 하죠.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은 좀 지수 방어주예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풋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또 주식으로도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 또 크게 오르다 보니까 또 반대로 주식으로도 그렇게 뭐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뭐 옵션 시장이나 그리고 주식 시장이나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좀 멀리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도 일본의 어떤 그 극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뭐 그 8월, 9월 달에 한창 뭐 불매운동 할 때 뭐 테마로 엮여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종목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직접 한번 주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주제 보시죠. 보시면은 그 또 한 번의 혁신, 폴더블 폰의 시대 뭐 이렇게 해서 내년에 투 나오잖아요, 투. 네. 지금 화웨이에서 이번에 폴더블 폰으로 그 밖으로 접히는 폴더블 폰이 나오죠. 그러나 삼성전자의 전략은 뭡니까? 바로 초격차. 너네가 따라오면은 우리는 두 번, 세 번, 두세 단계 더 멀리 이 격차를 벌리겠다. 뭐 네. 이런 마인드인데요.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이미 지금 나와서 네. 전 세계에서 완판이 되고 있고, 뭐 삼성전자의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이 1%가 안 돼요. 거의 뭐 점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갤럭시 폴드만은 출시된 지 몇 분 만에 완판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엄청난데, 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최초 공개 이후에 타 회사 이제 화웨이 같은 곳에서 후속 제품을 출시를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내년에 또 갤럭시 폴드 2가 나오죠. 그래서 차기작이죠. 네. 폴드 1 지금 나온 거는 옆으로 접히는 가로로 거지만, 접히죠. 네. 하지만 이제 2는 아직까지 예상이지만은 지금 세로로 접히네요. 지금 세로로 접히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가로로 접히는 네, 게. 위아래로 이렇게 네. 접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 우리 10년도 더 됐겠다. 한 15년 전에 네. 모토로라 스타텍 갖고 있으면 간지라 그랬잖아요. 간지남.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접히는 폴더블 폰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대화면 그냥 그거 자체가 접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그 시대에서 꼭 그 무조건 일본 제품만 들어갔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산화에 좀 성공을 해서
앞으로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그 일본의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기대되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얘기를 해주실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오늘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소개해 주신 종목은 SFA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SFA라는 네.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OLED 장비 쪽에 속하는 종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반도체 이번에 제가 이제 미래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반도체 이동 장비를 원래 일본에서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대형 회사에. 그러나 이번에 SFA가 이 웨이퍼 이송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납품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그 해당 독점 일본 회사 대비해서 거의 뭐 주가는 절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웨이퍼가 뭡니까? 웨이퍼. 웨이퍼가 반도체 이 부품 중에서 큰 도화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원판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 웨이퍼입니다. 거기다가 전류를 흐를 수 있는 뭐 불화수소로 이렇게 그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전류를 통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반도체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웨이퍼를 이송 장비를 또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SFA, 뭐 OLED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최근에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예, 우량주예요. 우량주고 그 중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크게 또 그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네. 좀 많이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투자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장 뭐 실적보다는 그래서 뭐 유보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그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하기보다는 중견기업인데 미래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네.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이 바로 SFA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 한번 그러면 차트 포인트 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3년 이상의 안정적인 박스권 흐름. 예. 그 회사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수주는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회사들은 수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전방산업에서 회사들에게 이제 수주를 받아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수주 잔량이 그 미래의 매출 아닙니까? 네. 대부분은 대기업과 거래를 할 텐데 우량 기업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3년 이상의 안정적인 박스권 그 수주는 사상 최대지만 아직까지 그 주가는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직접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런 상황이죠. 지금 조금 더 멀리 볼게요. 조금 더 멀리 보시면은 네, 자, 보시면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몇 년째 좀 정체 중이에요. 네, 몇 년째 정체 중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특별하게 좀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정고점이 형성이 됐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세 번의 정고점이 형성이 됐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주가가 내려오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를 보실 때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가파르게 올라오면 전고점 돌파하는 직점이라 그래서 돌파 매매로 여기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자리가 또 단기 최고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SFA의 기본 가치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돌파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 오면은 늘 이 회사는 고평가가 돼 있어서 물량이, 기관 물량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바닥권도 마찬가지죠. 여기 항상 여기 이런 자리에서 또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이 정도는 또 너무 많이 빠졌다. 적정 가치는 이 아래는 좀 말이 안 된다.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뭐 안전 마진이 확보됐다. 그러면 또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고점에 이런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목들을 그냥 뭐 차트만 분석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신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자리들을 돌파를 완전히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차트보다는 그 기업의 어떤 체질 개선, 그리고 뭐 실적도 괄목할 만하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웨이퍼 이송 장비 개발했듯이,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새롭게 시작했죠. 이렇게 기업 자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리를 그 기본 어떤 그 가치를 완전히 뛰어넘으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레벨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레벨업.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계속 중학생이었고, 그죠? 중학생 수준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는 그 윗단계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러면 SFA를 좋게 보냐면, 이제는 이 자리를 거의 뭐 3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는데요. 이제는 여기를 돌파할 수 단순히 그냥 박스권 상단이어서 돌파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이 회사의 여러 가지 노력들, 모멘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FA 한번 최근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사셔도 되고요. 지금 사셔도 되고, 모아 가셔도 충분히 우량한 기업이라, 저는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양호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디램 가격도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그 디램 가격은 올해 거의 뭐 최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그동안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했던 건데, 하지만 내년부터는 뭐 그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다시 수요가 올라올 걸로 봅니다. 디램 가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OLED, 그리고 그 OLED는 뭐 단순히 스마트폰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부분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화면을 접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OLED 때문에, OLED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 롤러블 스마트폰도 생길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물지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당기면은 화면이 늘어나고, 그리고 딱 놨을 때 그냥 이렇게 접히는 이런 돌돌 감기는 이런 그 롤러블 스마트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롤러블 TV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 롤러블 TV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요. 얼마 정도 해요? 판매가 저는 근데 그거를 백화점에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시그니처 모델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넘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가격은 낮아지겠지만은, 그게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설명드리기가 좀 에러가 있는데, 그냥 바닥에 탁자 같은 데다가 그냥 그게 TV예요. 그러다가 내가 TV를 켜고 싶으면 화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커튼 이렇게 치듯이 그냥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TV를 안 볼 때는 그냥 사라졌다가 TV 보고 싶을 때만 나오는. 그래서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도 광고 너무너무 본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저도. 아, 네, 그래요? 그죠? 네. 유튜브 그 나온 지 좀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다만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그 한 단계 더 뛰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네. 기업들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가 길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바로 투자 넘어가 포인트 한번 볼게요. 볼게요. 예, 빨리 네. 하고. 자, 보시면은 지금 올해 매출 올해 이제 한 1조 4천억 원 정도의 지금 추정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독점 구조, 그러니까 매출이 제대로 만약에 안 나왔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추정치이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그 실적이 안 나왔다 하면 바닥에서 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보다는 저는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본 독점 구조의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OHT 장비를 공급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국산화로. 네. 그리고 가격도 당연히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오는 것보다 그럴 수가 물류 비용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유리한 거죠. 국산화가 제대로 된다면. 네. 그래서 웨이퍼 이성 장비 일본 다이오쿠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절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이걸 성공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면 지금은 일본 다이오쿠에서 지금 그 삼성전자나 SK에서 납품을 받는데 이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으로 SFA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SFA가 성공한다면 그 정도는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도 하셔야겠지만은 지금은 거의 2배 차이 나니까 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50%로 갭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저희가 SFA로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OLED 장비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또 꼽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한 투자 포인트들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